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음, 저는 한국을 망치는 여러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교육, 공교육이 죽고 사교육, 죽을 사교육입니다. 아파트, 유튜브, 앵벌이들, 뭐 기후변화 외치면서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 정부, 각국 정부 위에 있는 인간들, 뭐 여러 이렇게 요건이 있겠죠. 여러 인류 부류들이 있고, 지금 탄핵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 윤석열 씨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계몽, 일깨워주기 위해서 부정선거. 음, 저는 굉장히 책임감이 없는 발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스란히 지금 계엄이라는 사건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 피해는 너무나 심각하죠, 지금. 두 달 동안 자영업자 폐업률이 한 2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수가 550만입니다. 예전 IMF 때보다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 550만도요, 지금 두 달 사이에 20만,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명씩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뭐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코스닥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걸 그렇습니다. 이 투자나 이런 부분 관점에도요,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8개월 넘게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서학개미라고 그러죠. 조금씩 사들이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이 한참 지금 미국 주식에 돈이 몰렸다가 지금 서서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중국 뭐 주가에도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며칠 전에 최근에 미국 주식 시장에서 보면 나스닥이나 보면 이제 레버리지 ETF 쏠리고요. 특정 섹터 주식의 급등락이 아주 그냥 눈에 띄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렇게 상황 보면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지표들도 보면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어떤 자산 운용사에서 그 오징어 게임 주식 시장인가요? 더 스퀴드 게임 스톡 마켓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 증시에서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들이
근데 인제 이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에 영향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 있는 거는 한 163조 정도라고 해요, 2024 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인제 미국 전체 주식시장 그 시가총액이 한 9경 원 정도 됩니다. 9경 원. 하죠. 그럼 9경 원에 163 조면은 한 0.2%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왜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굉장히 저는 궁금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만 있는 테마주, 미국 주식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특정 테마주로 분류된 주식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인제 뭐냐면 완전히 그 쉽게 해서 인제 오징어 게임식으로 잘 모릅니다. 투자의 개념이나 방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리고 또 그 며칠 사이에 또 나스닥에서 돈이 싹 빠지고 지금 인제 그 코스피로 좀 돈이 또 좀 몰리고 있어요, 그 매체에서. 그래서 저는 참 보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고 웃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거를, 저는 그렇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인제 뭐 거의 이제 반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뭐 도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뭐 과한 표현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한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그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뭐 무슨 발정난 개도 아니고, 그다음에 인제 그 칼 만드는 대장장이도 아닌데 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여러 이렇게 상황을 보면, 지표들을 보면, 아 이 자금이 과연 최종적으로 어디에 안착할 것인가. 지금 나스닥으로 갔다가 지금 엔화 투자했다가 아니면 중국 주식 갔다가 지금 다시 지금 이제 코스피로 다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저는 언젠가는 이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저는 터진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 일 주일 전에 그 주식 붕괴, 그다음에 뱅크나 은행 그 붕괴를 예상했는데, 저는 절대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인제 올 겁니다, 그 상황을. 그 상황이 올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비하시라는 게 뭐냐면, 주식 붕괴가 되더라도요, 미국 나스닥이든 한국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홍콩 항생 지수든 뭐든, 어 양질의 어떤 그 튼튼한 그 주식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곡을 잘 보는 시야를 공부하시고 가졌으면 좋겠고요. 짧은 시간 내에 어떤 빠른 수익을 바라는 어떤 그 도박 심리는 버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고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레버리지 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 요즘에 실물 투자도 많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ETF 투자도 있고, 기존에 주식 투자나 부동산이나 어떤 그 코인 투자나. 근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코인 시장, 그 저기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런 이쪽보다도 이제 바이낸스나 이런 해외 그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신뢰라고 봅니다. 신뢰가 많이 무너져서. 근데 해외의 어떤 코인 그 마켓도 마찬가지고요. 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좀 그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음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인제
어 제가 전에부터 인제 경제는 심리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얼마 전에 인제 그 쿠팡 뭐 노동자들 그 과로사, 그다음에 얼마 또 며칠 전에 보니까 또 그 초등학교 교사 그 현장 학습으로 갔는데 이제 인제 그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인제 그 언론이 그 방송을 하니까 그 여론이 지금 뭐 무슨 그 뭐 "그러면 어떡하냐." 뭐 "쿠팡 노동자들 불쌍하다." 그 뭐 "교사들 뭐 어떡하냐." 아 일견 저는 맞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쿠팡 노동자들 음 안타깝죠. 그리고 교사들 안타깝습니다. 어 근데 전공의들은 어떤가요? 의사들? 전공의들은 안 안타깝습니까? 쿠팡 노동자들 일 주일에 60 뭐 몇 시간인가요? 음 뭐 여러 생각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그 학생들 그 인설 문제로 학생이 사망한 얘기가 있어요. 어 그분들 참 불쌍하죠. 그분들 그 연속 근무 몇 시간 하십니까? 저 물어보고 싶어요. 연속 근무 36 시간씩 하나요? 주 120 시간 하나요? 그분들요. 주 100 시간, 120 시간 그렇게 일하라 그러면 못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든 중학교 교사든 쿠팡 직원이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뭘 한참 모르고 계세요. 죽으라고 고생하는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는 격입니다. 그 박봉 받아가면서 서로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을 힘없는 전공의, 힘없는 쿠팡